며칠 전 뉴진스의 첫 중국 내륙 방문에 베이징 공항이 난리가 났습니다. 3월 23일 뉴진스는 중국 베이징 시내 한 호텔에서 사인회 개최차 중국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뉴진스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안전요원들의 통제가 먹히지 않을 정도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뉴진스의 뒤로 수천 명의 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자칫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질 뻔했는데요. 그냥 팬사인회에서 만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데 알고 보니 이날 초대된 정원이 고작 3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팬들로서는 뉴진스를 실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공항밖에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중국 내 뉴진스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중국 내에서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 게 부러웠던 걸까요? 최근 중화권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뉴진스의 컨셉을 똑같이 베낀 무대가 송출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무대인지 함께 보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휩쓸며 활약했던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는 이제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등을 필두로 한 4세대 걸그룹들의 위세가 대단하죠.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한국 아이돌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앨범 구매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한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는 어떤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진스는 단연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뉴진스의 신곡 슈퍼샤이와 디토는 지난해 4월 중국 음원 플랫폼 QQ 뮤직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피크 차트에서 톱10 순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게다가 해당 차트는 과거부터 중국 톱 아이돌을 비롯한 유명 뮤지션들이 점령한 상황이라 이런 결과가 더욱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역대 K-걸그룹 최단 기간이자 별다른 현지 활동 없이 이룬 성과라 더욱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진스의 인기에 편승하려고 한 것인지 최근 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한 한 그룹이 짝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만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그룹의 무대인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는데요. 익숙한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어딘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죠? 혹시 눈치채신 시청자분들 계신가요? 이들이 선보인 무대는 다름 아닌 뉴진스의 음악방송 무대와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멤버들의 의상, 헤어스타일까지 모든 스타일링이 뭔가 한국의 것을 따라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게다가 카메라 워킹이나 곡 스타일까지 역대 뉴진스의 곡들을 짬뽕시켜 놓은 것 같은 조잡한 무대로 이 정도면 대놓고 따라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뉴진스의 무대와 비교해보면 이 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바로 안무와 함께 본 무대를 시작하는 다른 아이돌 그룹과 다르게 뉴진스는 멤버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컨셉의 오프닝이 있고 뒤이어 정식 안무가 시작되는데 아까 본 대만 걸그룹의 무대와 매우 흡사하죠. 심지어 멤버 한 명에게만 회색 치마를 입힌 디테일까지도 너무 똑같아 해당 무대를 본 K-팝 팬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 적당히 해야지.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님? 이제 하다하다 무대 연기까지 베끼냐? 뮤뱅 하이보이 무대 그대로인데 카메라 무빙까지 똑같다. 오디션 프로라면서 이럴 거면 그냥 커버를 하지 등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 무대에 거부감을 드러낸 건 비단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K-팝 팬들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거 보고 뉴진스 하이보이 떠오르는 건 나뿐임. 시작부터 빼박 하이보이네. 뉴진스 창법을 담고 싶었을 텐데 능력이 모자라 오히려 틱톡 챌린지가 된 것 같아요라며 대만 네티즌들도 창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걸그룹의 무대는 뉴진스의 무대 퍼포먼스와 컨셉을 따라했을진 몰라도 실력까진 따라하지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설픈 춤 실력과 노래 실력으로 인해 무대는 아쉽다는 평을 받았죠. 그런데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면 이런 커버 무대도 나올 법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표절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 방영한 오디션 프로그램 미래소년은 서로 다른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6개 걸그룹들이 9차례 경연을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우승자로 선정돼 상금을 받는 형식으로 치러졌는데요. 동의도 없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포맷을 무단으로 베낀 것이었죠. 오죽하면 대만 현지 매체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의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대만에서도 비슷한 성질의 프로그램이 제작돼 큰 주목을 받았고 미래소녀도 그중 하나라고 표절을 인정하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만약 커버를 할 거면 노래까지 커버하면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오리지널 원곡의 안무랑 컨셉만 뉴진스의 무대를 차용했기에 더욱 야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식 데뷔한 아이돌은 아니었기에 논란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대륙에서는 대놓고 한국을 베낀 아이돌들이 데뷔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탄생부터 워너원과 흡사한 중국 그룹 9%가 유명합니다. 워너원이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데뷔했는데 9% 역시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의 우상연습생을 통해 데뷔한 9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이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역시도 한국의 프로듀스 101의 판권을 산 적이 없는 명백한 표절 프로였는데요. 심지어는 단순히 포맷을 따라한 게 아니라 아예 복붙 수준이어서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디자인은 물론 출연진의 의상과 콘셉트까지 모두 프로듀스 101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표절은 데뷔조 그룹의 앨범 재킷과 화보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워너원의 화보 컨셉을 완전히 베끼는가 하면 앨범 재킷도 글씨랑 색깔만 다르게 제작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는 앞서 중국 아이돌 로켓소녀원 5원의 화보가 트와이스의 데뷔 앨범 우아하게 앨범의 재킷을 표절한 것과 비슷한 사례였죠. 중국의 한국 아이돌 베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중국 걸그룹 AOS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면서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았나요? 뮤직비디오는 한눈에 봐도 한국 걸그룹 여자친구의 뮤직비디오와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청량한 분위기와 춤, 이미지 등에서 진하게 여자친구의 향기가 묻어나오죠. 여자친구가 활동 당시 넥타이가 더해진 프레피룩을 주로 선보였는데 AOS도 똑같이 따라했는데요. 게다가 시간을 달려서의 포인트 안무인 시계 바늘 안무, 발차기 댄스를 그대로 따라한 안무까지 그냥 아예 여자친구의 뮤비를 복붙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듯 야심차게 공개한 해당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만 회가 안 되는 96만 조회수에 그치고 있죠.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나온 걸그룹 치고는 한국의 작은 기획사 신인 아이돌만도 못한 성적인 겁니다. 사실 중국에서 K-팝 그룹을 표절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심지어 스타일링까지 K-팝을 모방해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있죠. 빅뱅을 따라한 OK뱅, 소녀시대를 따라한 아이돌걸스, B1A4를 따라한 결승단 등 한국을 그대로 베낀 그룹들이 대표적인데요. 게다가 처음 중국 등지에서 K-팝 그룹을 표절할 때만 해도 K-팝을 향한 관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국의 K-팝 팬들도 이런 중국의 짝퉁 아이돌들이 양산되는 현실을 더는 못 봐주겠다며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따라해도 정도껏 따라해야지 이건 무슨 경우냐? 같은 중국인으로서 쪽팔린다? 이런 카피가 오히려 중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중국 엔터테인먼트들도 느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중국에서는 한국 같은 아이돌이 나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중국 네티즌들도 이 같은 댓글을 달며 해당 사태를 지적하고 있죠. 과연 K-팝 아이돌들의 껍데기만 따라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쯤 되면 중국 스스로도 문제점들을 깨닫고 한국 아이돌을 따라하기에 급급해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실력부터 잘 키우고 나왔으면 좋겠네요.